네, 이제 어느새 세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서산의 오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고요. 또 서산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역의 변화와 가능성을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 시민행정 중심의 실천가 서산 이완서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중에 가장 바쁘신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요즘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바쁜 이유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예, 뭐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걷고 또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도 만나고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 현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니 친해지고 더 반가운 시장님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서산의 슈퍼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이제 제가 명함을 보면 네. 슈퍼맨 그림이 그려져 와, 있죠. 진짜요? 오늘 망토 들고 나오실 걸 그랬습니다. 뭐 이제 저 그 의미는 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있고, 공무원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증명사진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게끔 네. 그런 그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장으로 지금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민선 5기와 민선 6기 그리고 지금 민선 8기를 시정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왔던 주요한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갈등과 진통의 과정을 겪었던 몇 가지 그 사업, 그리고 이제 다시 민선 8기에 와서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좀 멈춰져 있던 시정을 활력을 되찾고 활기를 띄우면서 미래로 가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의식주를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뭘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식주 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통, 길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누구나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가지고 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선 5기와 민선 6기로 좀 되돌아가 본다면 굉장히 주요한 시기였었고 갈등과 진통이 많았던 시기였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영광스럽게도 고향에 와서 1년 6개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서산에서 가장 주요한 수건사업 1호는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혼을 불어 넣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는 중앙에 올라갔다가 다시 시장으로 이제 고향에 내려오게 됐죠. 시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 이것을 제1의 수건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 대산에는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3대 석유화학 단지 아니겠습니까? 울산, 여수와 더불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울산은 고속도로의 이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한 6km 정도 돼요. 여수는 1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어떻습니까? 40km 이상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물류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주 이 도로 접근성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최하위에 해당됐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서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름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TV 나가서 토론한다든가 이것은 기본이고, 신문에 기고문을 쓰고 또 시민들과 함께 대산 지역
기업들과 함께 뭐 150명 함께 공동 이런 선언 건의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장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손편지를 전부 써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기 이전에 2005년도에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1차. 2009년도 때는 제가 부시장 때인데 마찬가지로 탈락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초부 득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내세우면서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초부 득삼이 무슨 뜻인가요?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룬다, 성공한다, 성취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과업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늘에 닿았을까요? 2016년 2월 3일 날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뛸 듯이 깊었습니다. 저는 모 방송국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서산 당진간 고속도로 이 사업이 예타가 통과되면 특별한 춤을 추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춤을 췄을까요? 학옷을 입고 2월 3일 날 해미업성에서 학춤을 췄습니다. 그날 정말 추웠었어요. 엄청 추웠었어요. 추고 나니까 발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면 되는데 저는 또 이제 한 4년간 쉬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던 이 사업이 네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재예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들목 2개가 추가로 생기고 쉼터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2,36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타를 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민선 8기가 돼가지고 서산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지금은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로 우리 서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리고 있죠. 저는 이 사업이 저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너무너무 아주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민선 8기에 제가 들어와서 다시 제 예타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7일 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30년 준공 목표로 잘 지금 순항하고 있어요. 첫 마디가 감개무량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은 저 혼자 이룬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겁니다. 이런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와 고생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도 차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어딜 가나 우리 서산을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서산이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가 됐고, 두 번째 이제 바닷길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시장 때부터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 100기를 뚫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서산에서 우리 중국까지 가는 100기를 뚫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부분은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던 정말 애정이 깊은 그런 고압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길을 뚫기 위해서 중국을 4번을 다녀왔습니다. 결국은 340억 원 들어가는 국비를 통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을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곧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이 큰 일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이제 사드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서 또 멈추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배를 띄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덩그러니 국제여객터미널은 조성이 돼서 건설이 돼 있는데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4년 동안 쉬는 동안에
거기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저의 애정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배를 띄워야 될 텐데, 그러면서 민선 8기의 공약으로 크루즈를 띄우겠다라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왜? 중국과의 이 백길 띄우는 것은 지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우선 그 돌파구 대안으로 크루즈를 띄우자.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크루즈를 띄우기 위해서. 크루즈 띄우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크루즈를 띄운다고? 서산에? 갯벌 있는 곳에? 그 작은 항구에? 전부 다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수심이 40m나 되기도 하고 평균 12m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증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용역을 바로 했고 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해가지고 분명히 큰 배가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쉽진 않았죠. 결과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드디어 이제 성사가 된 거죠. 롯데관광개발에 백현 사장님께서 시장실을 방문하시고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8일 날 어버이날 기점으로 해서 6박 7일간 뛰었죠. 정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백길이 열렸구나. 국제 항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발 더 나갔죠. 우리가 국제 크루즈선을 뜨는데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반대 없는 일은 없어요. 저는 밀고 나갔고, 또 올해는 지난해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산에서 만드는 김치 500kg를 그 배에 선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던 승무원을 내려서 우리 서산을 투어를 시켰습니다. 시티 투어를 한 거죠. 진일보 된 거죠. 여기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셔도 돼요. 이렇게 백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산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크루즈를 뛰게 되다 보니까 문을 닫았던 중국에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국 당초에 시작했던 백길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물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제 백길을 이렇게 열었고 하늘길도 이제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한참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민선 5기에 그리고 6기에서 갈등을 가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서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몇 가지 중에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로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인데 지나친 반대와 격렬한 반대, 이 갈등을 넘어서는 과정, 이 관계된 한두 가지를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이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면 처리 단가는 어떨까요? 처리 단가는 점점 또 마찬가지 늘어나죠. 그 누가 내는 거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금입니다. 2016년도에 톤당 처리 단가가 99,000원이었어요. 2017년도에 173,500원, 2018년도에 195,000원, 계속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매립 용량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었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이제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입지 결정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죠.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극렬한 반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사업은 정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당히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으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당시 정부에서는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쓰레기 송악장 공화국이 될 거예요. 인근에 있는 지자체끼리 같이 어디에다가 같이 하나씩 만들면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당진과 손잡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당진 쓰레기까지 가지고 오려고 그러냐? 우리 것도 안 되겠는데. 이런 그 반대가 격렬했죠.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도 하고 뭐 검찰에 저를 고발도 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다 무혐의고 우리 정당하다는 것이 다 해소가 됐죠. 검찰도 각하가 되기도 하고, 진실은 올바른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느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4년 후에 다시 돌아와 있더니 거의 뭐 멈춰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굴뚝은 94m 높이인데 밋밋한 그 굴뚝을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시설, 그리고 흉물처럼 보이는 굴뚝 삐죽하게 솟아있는 그걸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층부에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망대 하나로 좀 부족했습니다. 몸통을 감고 내려오는 85m 길이 정도 되는 어드벤처 슬라이드를 거기에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아이들 좋아하는 암벽 타기를 또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단순한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이 아니라 체험형 관광시설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효자 노릇하고 관광객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러한 다목적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환경부와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94m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소각시설이 아니라 체험형 관광시설, 전혀 어떤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산에 큰 도움이 되는 기대되는 시설, 기피시설이 아니라 기대시설이고, 그리고 효자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서산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정말로 좋은 우리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등 또 있죠. 저는 저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서산시장에 떨어지는 그 효자 역할을 또 했습니다. 제가 떨어지도록 한 효자 역할. 그러나 저는 애증에, 그리고 저한테 많은 아픔과 뼈아픈 아주 이런 기억을 만들어준 자원회수시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또 힘들게 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누가 와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선 5기 처음 시장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터미널 문제를 해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서산이 다른 곳 발전한다 하더라도 터미널 보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터미널 이전 사업을 공약에 걸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주변 상가, 상인 여러분들이 찬성하지 않았죠. 상권이 위축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상인이라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만 하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만둬라. 자원회수시설,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 안 했겠습니까? 기자분들을 현장에 다녀오실 수 있게끔 투어도 시키고, 또 시민들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원시설 소각장의 필요성을 설명도 하고, 들으려고 않는 거죠. 싫어, 관둬, 않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반대. 이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이 부분도 제가 시장에서 떨어지게 되는 큰 역할을 했죠. 그만큼 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 시장님 그거 않는다고 해라.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한다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캠프에 찾아오셔서. 저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공약은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표를 의식해서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않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설령 표를 잃어서 내 시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서산의 발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고 했던 것이죠. 민선 8기 들어와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이 달려져 있었죠.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이거와 매칭이 되는 게 바로 터미널 사업 아니겠습니까?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옮기는 그 일부분에 이제 수석지구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86만 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절반 정도로 뚝 잘라주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4년 후에 들어와서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터미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막 걸었습니다. 사실 민선 8기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은 멈춰져 있었습니다. 좀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민사파악이 들어와가지고 공무원들의 발길이 빨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민원 처리도 상당히 빨라지고 하면서 생동감 있게 서산이 또 시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력이 다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전임 시장 때 절반 정도를 뚝 잘라져 있는데 또 잘라내라. 이거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33명의 토지주들과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농림식품부를 드나들면서 설득을 하고 또 이해시켰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과는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흘러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 2025년 3월달 충청남 도지사 인가가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인가를 받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상 절차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8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미널 이전이 아니고 이원화 사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터미널 이전이 아니라 이원화 사업이다.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잘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러면 수석동에 있는 터미널은 뭐냐?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전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통째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고속버스 타면 가려면 택시 타려면 택시비 많이 들 텐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순환버스로 다 돌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 사업은 이 지금 터미널 주변에 있는 상권 위축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주차장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주차 공간은 더 좋아지고 여건이 더 좋아져서 누구한테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서산 발전에 견인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초록광장 얘기, 호수공원 얘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초 이 부분은 임시 주차장 부지 3,630평 중앙도서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죠.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시민들도 반대도 하고 제 소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궤도를 바꿔가지고 복층 주차장과 또 초록 광장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다시 만들고 그 위에 지붕처럼 덮어가지고 잔디 초록 광장으로 덮어서 만든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3배로 뻥튀기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레저,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광장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굉장히 좁아요. 늘 저는 그것을 저걸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나 고민을 하던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광장이 조성이 되면 각종 뭐 공연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다 나와서 돗자리 펴놓고 쉴 수도 있고 뭐 물길도 만들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 신발 벗고 물 담그면 피서도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옆에다 좀 만들 거예요. 다양한 이런 시설을 같이 넣고 푸르름도 같이 해가지고 정말 서산의 시내권에 탄소 중립도 앞장서고 도심에 정말 랜드마크 어느 누구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광장 조성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산은 또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 시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미래로 가는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 특구내에 조성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CCU,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탄소 포집 실증 센터를 우리가 또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소 도시로 지난해에 또 선정이 돼 가지고 150억 원의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프 연료, 항공기에 넣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라고 합니다.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인데 이 항공기에 넣는 이 연료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의 대산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 그러면 이건 뭐 이 연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식용유, 폐자재,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항공기에 넣는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서산을 더욱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민만을 보고 시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고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미래 비전이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온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또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네, 힘차게 앞으로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서해는 낙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산을 수식하는 단어가 해 뜨는 서산이라는 게 너무나 그렇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서쪽이 맞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산이 선역 서자를 쓰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되면서 우리 서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서쪽에 어떤 뭐 고즈넉한 낙조가 생각나고 어리굴젓 뭐 무슨 뭐 이런 그 서산 갯마을 이런 이미지 가지고서는 발전과 역동성과 멀잖아요. 이 이미지부터 바꿔야 되겠다.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해지는 서산을 해 뜨는 서산이라는 것을 바꿨죠. 네. 근데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글로벌 세상인데 우리나라 네. 지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서쪽이지만 지구본을 놓고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에서 우리 볼 때는요. 그럼 저기에 있는 독도 동쪽이네요. 울릉도보다는 더 가까운 동쪽이죠. 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다. 기왕이면 우리는 발전과 성장과 역동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를 갖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갖는 해 뜨는 서산이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해 뜨는 서산이고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네. 국가 브랜드 상징위원회로부터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네. 이런 데 박수 쳐도 되는데. 야,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에너지가 느껴지고 사실 예. 서산의 에너지는 우리 시장님의 운동화를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두 신고 다니는데 언제든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갈 준비가 되신 서산의 아주 슈퍼맨이라는 생각이 어렵습니다. 듭니다. 10년 후쯤에 서산 어딘가를 거닐고 계시다면 그때 서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10년 후에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는 사통팔달 도시로 이제 돼 있을 거죠. 네. 2028년도 서산 민항이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늘길이 생길 것이고 네. 바닷길 이미 열렸고 네. 땅길 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철길 어우, 공항이 들어서면 철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통하네요. 예, 네. 저 공항역을 거쳐서 태안으로 가는 내포 태안철도, 네. 공항역을 거쳐서 청양, 신탄진, 대전으로 가는 충청 내륙철도. 그다음에 우리 서산에서 당진, 여산, 아산, 천안, 그리고 청주, 증평,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3개 지자체를 가로지르는 동서병단 내륙철도. 네. 이거에 우리가 시점부거든요. 네. 철도 도시가 또 됩니다. 오. 그래서 이런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기 때문에 네. 이 충남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거점이 되고 말 그대로 이 자성 역할을 하는 곳이 되죠. 그러면 그리고 또 문화예술 도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타운을 통해서 국립공항을 유치를 지난해 했고 네. 문화예술 타운 그쪽에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국립국악원이라든가 무형유산 교육전수관, 시립미술관, 문학관 같은 또 문화원 네. 이런 것들 한 곳에 집적해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 도시로 이제 더 거듭나거든요. 네. 시청사도 새로 짓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터미널 문제도 해결되고 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최고의 도시가 돼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야, 서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막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수다맨 아시죠? 수다맨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서산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관심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할 서산을 응원하면서 우리 시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